평소 궁금했던 건강 관련 정보를 의사 선생님과 함께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경희의료원 닥터건강 톡톡입니다. 한 해 약 20만 명의 여성이 유방암을 투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우리나라 유방암 환자의 예후는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유방암 환자의 생활 습관과 관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세한 설명을 위해 정상설 교수 자리하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유방암 수술을 받고 나면 식단과 운동 등 생활 습관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많이 궁금한데요. 질문을 제가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네. 수술받은 쪽 팔 항상 조심해서 써야 한다고 하셨는데요. 이유가 뭘까요? 겨드랑이 임파절 절제술을 하게 된 경우에는 부종이 한 환자 중에 한 10명 중에 2~3명이 생기거든요. 그게 생기면 굉장히 불편해서 이제 그런 문제 때문에 팔을 자꾸 못 쓰게 하는데, 최근에는 감심파절이라는 방법이 나왔기 때문에 거의 80%, 70% 환자들이 애과 임파절을 절제술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환자는 대상이 되질 않고요. 고식적으로 좀 진행이 돼서 3기 이상 유방암이 됐을 경우에 애가부 절제술을 하면 그런 경우에는 이제 그쪽 팔을 많이 쓰면 붓기 때문에 그게 다시 이제 실핏줄이 살아나올 때까지 되게 한 상당한 기간이 걸리는데, 그때까지는 반대측 수술 안 한 쪽 팔을 사용하는 쪽으로 권하고 있죠. 불편함을 초래하는 림프 부종 예방 방법이 따로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쪽 팔에 상처를 내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그쪽 팔을 많이 쓰시는 건 좀 곤란할 것 같고요. 수술한 직후에는 팔을 내리는 게 조금 조심스럽게 팔을 올리고 있는 게 좋고요. 특히 이제 화초를 가꾸거나 이제 바깥에 나가서 이런 작물을 이제 가꾸시거나 이런 분들은 그쪽 팔은 가능하면 쓰지 않는 게 좋고요. 주사도 그쪽으로 안 맞는 게 좋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너무 강조되다 보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분의 환자들은 그런 대상이 아니거든요. 근데 다들 이렇게 움츠리고 있는데, 내가 볼 때 반 이상은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거기 이제 선생님하고 좀 상의해서 자기가 그런 조건이 된다, 그럴 때만 조심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저희 병원에는 또 재활 프로그램이 굉장히 활발하게 돼 있어서 오천의암 재활센터인데 거기 가시면 우리 치료사 선생님들이 굉장히 잘 도와주시죠. 그러면 그런 문제가 안 생기죠. 예. 그렇다면 부종이 또 나트륨과 관련이 많잖아요. 식단을 또 따로 조절을 해야 될까요? 꼭 부종 때문만은 아니고요. 유방암의 가장 우리가 알려진 문제점은 실은 이제 비만이거든요. 현재까지 과학적으로 입증된 뭐가 있으면 유방암의 예후가 나쁘고 치료가 안 되겠냐고 보면 뚱뚱해지면 안 되는 거죠. 그거는 이미 입증이 되어 있습니다. 뚱뚱해지지 않으려는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어렵잖아요. 이제 식사를 그냥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지방 열량이 높은 기름기가 많은 이런 음식들은 이제 항암제를 맞거나 아주 수술한 직후에는 좀 드시는 게 좋아요. 회복을 해야 되니까. 근데 다 회복이 되고 안정세에 들어왔을 때는 적극적으로 식사를 좀 채식화시키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아주 철칙은 체중이 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대신에 아까 우리가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사람의 삶의 즐거움도 있어야 되는 거죠. 행복감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술을 계속 매일 잡수는 것은 피하셔야 되지만, 가족과 더불어서 즐거운 마음으로 한두 잔 하는 것은 피할 필요가 없다. 즐겁게 마시고 행복감을 느끼고 사시면 제가 볼 때는 유방암 치료가 더 잘 될 것 같아요. 네, 교수님 말씀처럼 달고 기름진 음식이나 과음은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 질문 가겠습니다. 수술 후 재발 및 전이를 막는 생활 습관이 따로 있을까요? 이 병이라는 게 대개 80% 정도가 머리로부터 오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먹는 외부의 음식이나 이런 것도 관계가 있지만 거의 대부분이 우리가 머릿속에 어떤 생각을 하느냐.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부분을 생각해서 좀 권해드리고 싶은 것은, 하루에 한 번쯤은 밝은 마음, 웃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건 이제 쉽지 않죠. 그렇지만 자기가 이제 좀 의도적으로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린 호흡을 크게 해본다든지, 또는 가족 중에 즐거운 일을 생각해야되든지, 우리가 여러분들 혹시 지하철 타고 가시다가 앞 사람 얼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보시면 굉장히 다 굳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저도 지하철을 타고 다니는데요. 한번 그 사람들 얼굴 보고 놀랬어도 한번 웃습니다. 이건 나 왜 이렇게 긴장해 있지? 웃습니다. 환자분들은
이런 이제 노력들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웃고 평화롭게 하는 이런 일들이 우리 몸에서 굉장히 좋은 물질을 만들어내거든요. 저희 병원에는 뭐 그런 치료를 많이 합니다. 뭐 음악 치료도 하고 미술 치료도 하고 뭐 운동 치료도 하고 그러는데 그게 왜 그런 걸 하느냐? 본인 마음속에 그런 웃음을 만들어주고 싶은 거예요. 그게 있으면 병치료에 좋다는 이미 다 이제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게 잘 안 돼서 그래서 그런 행동 습관을 좀 바꾸고 적극적으로 이제 이런 전문가들하고 같이 교류해서 도움을 받으시고 자기의 삶이 좀 바뀌어지면 기본적으로 암 치료는 잘 되는 거죠. 네. 교수님 말씀처럼 긍정적인 마음이 긍정적인 예후를 낳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정상설 교수와 함께 유방암 환자의 생활 습관과 관리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유방암 치료에서 정말 중요한 건 수술 후 관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완치의 기준이 5년이잖아요. 5년을 넘어서 10년, 20년 건강하게 살기 위해선 인내를 갖고 꾸준히 평생 관리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경희의료원 닥터건강 톡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